안녕하세요. 저는 IBM에서 테크니컬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홍규표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IBM의 AI 레디 데이터 전략 및 기술에 대해서 왓슨엑스 데이터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례 없는 규모로 생성형 AI가 프로젝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기업이 파운데이션 모델, 즉 LLM 모델을 이용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채택하거나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GDP의 7% 이상이 10년 안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시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AI 그 프로젝트 시장의 전체 30% 이상을 차지할 거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생성형 AI에서 특히나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 말에 챗GPT 서비스가 나오면서 티핑 포인트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2023년도의 전환점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조금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에서는 이 Gen AI에 대한 어떤 그 레디니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진정한 데이터의 가치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에 Gen AI 레디 데이터라고 하는 컨셉까지 더해져서 생성형 AI 쪽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AI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중에 생성형 AI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1%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한정적인 데이터가 생성형 AI 쪽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를 고민하다 보니 그 AI 레디 데이터라는 용어가 시장에 대두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레디 데이터의 핵심 요소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퀄리티, 즉 고품질의 데이터입니다. 생성형 AI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통제되고 관리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품질 데이터를 AI 쪽에 주입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함은 우리가 그 AI 레디 데이터를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떤 규칙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세팅을 함으로써 AI한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AI 레디 데이터 쪽에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AI의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그것들을 정렬을 하고, 정렬한 이후에 데이터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로 AI 레디 데이터를 정해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IBM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그 뒤쪽에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최근에 AI 레디 데이터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BM의 AI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한 장표인데요. 우리는 특히 이 데이터 부분, 왓슨엑스 데이터와 왓슨엑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제품 오퍼링과 데이터 스택스라고 하는 저희가 올해 6월에 인수한 회사에서 에스트라DB라고 하는 벡터DB, 또는 저희가 이제 카산드라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DB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서도 거버넌스 체계뿐만 아니고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생성형 AI 쪽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퍼링들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왓슨엑스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컨셉이라 하면 보통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이 워크로드 최적화라든지 생성형 AI 쪽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 특히 비저형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해결하는 형태의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왓슨엑스 데이터가 오퍼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가 운용을 하기 위해서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엔터프라이즈 엔진이 가장 밑바탕의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 또 온프레미스 환경, 다양한 환경들에서도 저희가 배포를 해서 왓슨엑스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뭐 개방형 표준이라고 하는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을 사용을 해서 통합 데이터 액세스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로드 최적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멀티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팍이나 프레스토, DB2, 네티자 같은 멀티 엔진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처리할 수 있고, 특히 밀버스나 데이터 스택스에서 벡터 DB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그 생성형 AI 쪽에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같이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도 왓슨엑스 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저희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생성형 AI 쪽에 AI 레디 데이터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왓슨엑스 데이터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뒤쪽에서 강조할 내용은 비저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 처리 부분인데요. 비저형 데이터 수집 처리 부분은 다음 세션에 김용민 부장님께서 직접 시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왓슨엑스 데이터는 처음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컨셉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데이터 패브릭 기능, 즉 데이터를 아주 명쾌하게 관리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것들을 우리는 컨셉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만 국한되어 있다면 지금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제해서 가장 최적의 데이터를 생성형 AI 쪽에 제공하는 형태의 데이터 패브릭 기능도 왓슨엑스 데이터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왓슨엑스 데이터는 세 가지 정도의 오퍼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왓슨엑스 데이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특화된 기능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왓슨엑스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집하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제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왓슨엑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들, IBM 날리지 카탈로그라고 하는 제품과 함께 통합되어서 IBM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 거버넌스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같이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왓슨엑스 데이터는 점점 발전하는 방향성이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액세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왓슨엑스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왓슨엑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큐레이션, 즉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큐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 데이터 퀄리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자동화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인사이트, 그러니까 즉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통찰력을 뽑아내기 위한 몇 가지 솔루션들, 저희는 뒤쪽에 이제 왓슨엑스 BI라고 하는 제품들을 인사이트 제품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큐레이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왓슨엑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어집, 즉 비즈니스 텀에 대한 비즈니스 용어집을 생성하는 기능과 이것들을 자동으로 할당을 하고 할당된 이후에는 이 컬럼별 의미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나 폴링 키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가 과거에는 레그 패턴에서 데이터를 시뮬레이티브 서치라고 하는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그쳤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할당된 용어집 생성이라든지 자동 할당 기능을 통해서 생성형 AI가 전반적인 비정형 데이터 또는 정형 데이터에 대한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 맥락 이해 하에서 여러 가지 조금 더 통합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의 표준화 프로젝트나 자동화된 어떤 그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가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되고, 생성형 AI 쪽에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여러 전략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품질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품질 모니터링 자동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인지, 그리고 도메인별 품질 요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체킹 창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품질 모니터링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품질을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 항목들을 저희가 이제 프리디파인된, 미리 사용자 정의된 형태로 우리가 그 체킹을 해서 실제 품질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 내용에는 뭐 데이터 포맷에 대한 체크라든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뭐 랭스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데이터 품질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스코어링 모델, 에셋에 대한 스코어를 저렇게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줘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정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건 중에 이 품질 모니터링 자동화 요건은 과거에는 좀 수작업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 품질 모니터링 요건을 통해서 자동화된 요건으로 80% 이상의 에포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기능화 시켜놨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한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요. 데이터 계보, 즉 데이터 리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어떤 테이블, 내가 원하는 형태의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그 테이블과 관련된 포괄적인 어떤 데이터 계보에 대해서 오른쪽 화면 하단과 같이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컬럼들이 변경을 하면 할수록 여러 테이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테이블의 영향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이 리니지를 통해서 같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신속하게 탐지하거나 SLA를 체크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데이터 계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사이트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왓슨엑스 BI라고 하는,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지금 이제 데모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는 그냥 BI 솔루션이 저렇게 자연어 처리로 대부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QL 쿼리를 던져서 그것들을 대시보드화하는 형태로 이제 BI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LL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저 리즈닝, 만약에 저런 답변들을 냈을 때 내가 왜 이런 답변들을 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저렇게 스텝 1, 2, 3, 4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쿼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좀 더 인사이트들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BI 솔루션을 왓슨엑스 BI를 통해서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AI 레디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전체의 9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 비율이고, 아까 사전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GenA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퍼센트가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를 AI 레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왓슨엑스 데이터 안에서도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생성형 AI 쪽에서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레그 패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이 레그 패턴을 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어떤 마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벡터DB를 집어넣을 때 그런 거버넌스 체계들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 아직까지 레그가 이렇게 좀 고도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버넌스 체계 안쪽에서도 사용자 액세스 제어라든지 어떤 일관적인 거버넌스를 비정형 데이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수작업, 반복된 수작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에고니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왓슨엑스 데이터는 이런 에고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동화된 형태로 데이터 간의 문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인 그런 그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들인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레그 패턴보다 훨씬 더 성능이 앞선 형태로 레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그 김용민 부장님께서 레그 패턴에 대해서 왓슨엑스 데이터가 어떻게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적재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큐레이팅이나 또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식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AI 쪽에 딜리버리하는 여러 가지 엔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집 부분인데요. 저희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OCR이나 왓슨엑스 데이터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텍스트 익스트랙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하게 되는데요. 그 통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벡터DB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형 테이블, 즉 저희는 이제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개방형 데이터 포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되는데요. 향후에 생성형 AI 쪽에서 자연어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 두 가지 형태의 검색 기능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DB의 Similarity Search를 이용을 하거나 정형 테이블에 있는 SQL 쿼리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을 받게 되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처리 능력을 가진 레그를 좀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적재 환경에서 저희는 한 5가지 스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원천 리소스, 즉 박스나 쉐어포인트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리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텍스트 익스트랙션, 즉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추출하는 작업을 통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퀄리티, 저희는 뭐 마스킹 처리라든지 데이터 거버넌스도 비정형 데이터에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쪽에서도 저희가 거버닝 체계를 입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일부 변환,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한 데이터를 아스테리크 처리한다거나 마스킹 처리하는 이런 데이터 변환 부분도 비정형 데이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화된, 하단에 보시는 자동화된 형태의 캔버스에서 워크플로우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한꺼번에 몇천 건 또는 몇만 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적재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생성형 AI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리치먼트, 즉 데이터를 강화하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연관관계를 즉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엔티티들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왓슨엑스 데이터에서 이루어 볼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에서 각각 추출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텀들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텀들을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는 GenAI가 훨씬 더 이 컬럼 네임에 가까운 형태의 어떤 피처들을 발췌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연관관계, 아까 프라이머리 키, 폴링 키를 추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엔터티들의 속성에 대해서 부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큐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만 이렇게 그 맥락이나 또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 쪽도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쪽에 딜리버리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엔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스택스나 밀버스 같이 벡터DB를 통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이나 AI 챗봇, 즉 어시스턴트 같은 그런 기능들에서 레그 패턴으로 데이터를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파크나 프레스토 같이 SQL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엔진인 DB2나 네티자 엔진을 통해서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도 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엔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멀티 엔진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AI 플랫폼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동시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생성형 AI 쪽에서도 AI 플랫폼에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고 벡터DB를 통해서 레그 패턴을 구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도에 높게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25년 그 6월 달에 데이터 스택스라고 하는 업체를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업체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제품군이 저희 그 왓슨엑스 AI나 왓슨엑스 데이터 쪽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는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천 소스에서 저희 그 IBM 제품군 중에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IDR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펄사라고 하는 아파치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카프카가 처리하는 스트리밍 데이터나 메시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카피해 와서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 카산드라라고 하는 데이터 스택스의 엔터프라이즈 엔진, 카산드라 오픈소스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에스트라DB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에스트라DB라는 제품에 실시간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그 적재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제공을 하기도 하면서 또는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어떤 요청의 API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실시간 데이터 활용에도 저희 제품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멀티 엔진을 제공함에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배치 처리, 그리고 GenAI 쪽에서 벡터DB로 처리하는 내용뿐만 아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워크로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왓슨엑스 데이터는 그 향후에도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엔진들을 계속 확장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생성형 AI 쪽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보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OCR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했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적재나 처리 부분도 왓슨엑스 데이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장표에서 데이터 스택스에 관련된 유스 케이스를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가운데 보시는 이벤트 아키텍처 관련된 그 유스 케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IoT라든지 타임 시리즈 같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내용들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분석이라든지 그 분석 안에는 프로드 디텍션이나 어노멀리 디텍션처럼 이상 상황에 대한 탐지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벡터DB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포춘 100대 기업 내에서 90% 이상이 데이터 스택스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애플페이나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이 굉장히 대규모의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곳에서도 널리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M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전략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전략과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뒤쪽 세션에서 김용민 부장님께서 데모로 실제로 시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왓슨엑스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컨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 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는 데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 테크세일즈 팀의 데이터 담당하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만드는 AI 경쟁력, AI 레디 데이터 부분에서 왓슨엑스 데이터 프리미엄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을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왓슨엑스 데이터 프리미엄 라이브 데모를 준비했고요. 이번 라이브 데모 흐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공간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연결한 밀버스 그리고 프레스토 DB를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데모에서 보여드릴 비정형 데이터 플로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 플로우는 캔버스 내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거버닝, 개인정보라든지 비속어 등을 걸러낼 수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교정 작업,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서 교정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청킹, 그 다음에 인베이딩 이렇게 된 것들을 밀버스, 벡터DB에 넣고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 문서 세트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아웃풋인 문서 세트를 가지고 문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고 끝으로 이렇게 생성된 라이브러리를 왓슨엑스 AI 프롬프팅을 활용해서 AI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PDF 파일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을 먼저 저희가 왓슨엑스 데이터 쪽에 미리 넣어놨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왓슨엑스 데이터 화면입니다. 인프라 관리 프로그램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글루텐, 스파크, 그리고 프레스토 이렇게 엔진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활용할 밀버스도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IBM 스파크, 웨어하우스, 네티자, 그 외의 DB, 밀버스까지 다양한 엔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 가상화를 위해서 데이터 원본도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밀버스에다가 이따가 그 벡터DB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먼저 왓슨엑스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메뉴 버튼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프로젝트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에 있고요. 우측에 새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로 들어가서요. 작업 관리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올려놓은 PDF 파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PDF 파일은 여행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임의로 생성을 했고요. 먼저 여행 패키지 컬렉션이라는 PDF 파일입니다. 파리 여행 그리고 각 파리 여행의 1차별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파리 여행의 참가자 목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카드 정보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 포함되는 내용, 불포함 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인 여행, 스페인 여행도 각 일자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국 여행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PDF 파일에는 총 4개의 나라의 여행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미리 생성을 해 놓고 왓슨엑스 데이터 프로젝트에 올려 놓겠습니다.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AI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PDF 파일을 가지고 저희는 새 자산을 먼저 만들고요. 새 자산에다 먼저 비정형이라고 검색을 하면 비정형 데이터 플로우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내가 만든 플로우, 즉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임의로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데모, 트래블하고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형 플로우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작성 버튼을 누르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로우 캔버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추출, 품질, 데이터 변환, 그 다음에 출력 생성 등의 각 단계별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코딩 없이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PDF 파일을 올려놓은 데이터 자산을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캔버스에 가져다 놓으면 아까 미리 올려놓은 그 여행 PDF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캔버스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어떤 파일인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대 파일 사이즈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폴트 100메가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추출될 데이터들, 어떤 컬럼들이 추출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 자산을 가지고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추출을 가져다 놓고 파일 연결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출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우측에 추출 엔터티, 즉 이메일 주소, 이제 카드 정보 이런 것들 엔터티별로 추출을 해주고요. 더불어서 OCR 모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R 모드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밀버스에서 컬럼들, 어떤 컬럼들이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품질. 품질에서는 많은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어 어노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 제거기 이런 거에서 중복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품질, 그 다음에 PI 개인정보나 HAP 비속어 걸러낼 수 있고 교정 기능으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서 마스킹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별로 미리 정의된 데이터 클래스별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약관하고 분류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는 PI, 개인정보와 HAP 비속어 등을 거르는 것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PI 및 HAP 정보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HAP, PI 두 개가 있고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일단은 개인정보 식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지할 PI 목록은 저희가 먼저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6개가 있고요. 이 외에도 더 미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중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개인정보 식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부분을 ON으로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킹할 문자를 넣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X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모델 선택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모델, 저희 그라나이트랑 그 다음에 람마 70B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 모델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라마 70B 모델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식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PI 정보, 개인정보를 식별을 했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식별을 한 이후에 그 의미 있는 텍스트들의 단위, 즉 청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킹을 가져다 놓고 PI 정보를 다시 청킹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청킹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왓슨엑스하고 심플이 있고요. 왓슨엑스 안에 밀버스를 사용하실 거면 왓슨엑스, 그 외에 외부에 있는 벡터DB 쓰시면 심플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크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청크 겹침, 말뭉치들의 이제 겹침 정도를 오버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뭉치 청킹한 데이터를 인베이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베이딩 단계를 거치고요. 인베이딩 역시 가져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인베이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인베이딩 그라나이트, 그 다음에 GPU가 없는 슬레이트 모델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라나이트 모델을 써서 인베이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인베이딩 된 데이터를 저희 왓슨엑스 데이터 프리미엄에 있는 밀버스의 벡터DB 밀버스에 넣겠습니다. 밀버스는 미리 저희가 연결 설정을 해 놨고요. 보시면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관리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밀버스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밀버스에 지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 확인해 주시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정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이딩에서 밀버스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밀버스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커넥션 테스트를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종의 테이블 같이 컬렉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기존의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새로 만들 그 컬렉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 시프트를 삭제하고 Create New Collection 해서 컬렉션을 하나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행 트래블 해서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컬렉션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벡터DB에서 열 추가를 해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는 컬럼을 설정을 하고 이 스트링 타입의 컨텐츠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한번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컨텐츠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컨텐츠에 보이는 컬럼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밀버스 세팅이 끝났고요. 예, 그리고 끝으로 문서 세트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서 세트를 만들게 되고 이 문서 세트는 문서 세트 이름을 주시고 나중에 다른 자산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프레스토DB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벡터DB라고 하면 위치 정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프레스토DB에 아이스버그라는 카탈로그 안에 특정 데모라는 스키마에 실제로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서 세트 이름을 먼저 주시게 되고요. 예, 그리고 테이블 이름,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토 테이블에 들어갈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자산을 갖고 와서 거기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PI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청킹하고 인베이딩 그리고 밀버스에 넣고 이거를 아웃풋, 문서 세트로 출력하는 단계까지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딩 없이 바로 지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방식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했고요. 이렇게 완성되면 플로우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노드 완료된 수, 그 다음에 노드의 경고라든지 경과 시간을 보게 되고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 하나하나를 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I 정보했고, 그 다음에 청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베이딩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밀버스를 넣는 단계, 마지막으로 아웃풋 문서 세트로 출력하는 단계. 이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완료가 될 때마다 우측에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재산을 불러오는 것 처리가 완료가 된 화면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자세한 로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지금 추출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추출됐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PI 정보 인식했고 청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베이딩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로그를 이렇게 우측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인베이딩 이후에 밀버스 벡터DB에 데이터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문서 세트 완료. 그래서 총 7개의 노드에서 완료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처리된 문서 개수는 PDF 파일 1개를 넣었기 때문에 1로 표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작업 공간인 프로젝트로 돌아오게 되면
3개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먼저 아웃풋인 문서 세트, 그 다음에 플로우, 그 다음에 잡로그 이렇게 3개가 생성되고요. 먼저 문서 세트를 눌러서 보시면요. 예, 문서 세트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나오고요. 먼저 PDF 파일 하나를 사용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플로우 이름, 그 다음에 작업, 뒤에 잡이라고 붙어있는 생성되는 잡 이름, 그 다음에 수행된 일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썼는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은 밀버스에 넣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측에 보시면 이 파일의 사이즈 284KB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스토리지는 어느 쪽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잡이라고 해서 이 플로우가 생성된 이후에 자동으로 생성된 잡을 보시면 이렇게 실행 완료가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스케줄링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특정 시간에 특정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스케줄링화 시키셔서 앞에서 들어오는 PDF 파일이나 비정형 데이터들을 스케줄링해서 계속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PDF 파일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 처리고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AI에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먼저 프레스토DB로 인제스트 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을 가지고 지금 아까 그 문서 세트 만들 때 그 카탈로그는 아이스버그 카탈로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모라는 스키마에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래블하고 언더바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을 조회를 하시면 예, 하나의 로우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뭐 이 파일이 들어온 원천,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것들 만든 시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컨텐츠라는 컬럼을 추가했는데요. 이 컨텐츠라는 컬럼에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로우로 굉장히 길게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스킹했던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X로 표시돼서 마스킹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프레스토DB 하나의 로우지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형태로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를 왓슨엑스 AI에 어떻게 연동해서 볼 수 있는지 렉으로 만들어서 프롬프팅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완성된 문서 세트를 라이브러리화 시킵니다. 라이브러리화 시킨 다음 먼저 문서 라이브러리를 이름을 하나 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트래블 그 다음에 날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하나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아까 마지막에 PDF 파일을 마지막 문서 세트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트래블 문서 세트를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해주게 되면 예,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문서 세트가 추가되고 이제부터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프롬프트 랩과 채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눌러주시면요. 이제부터 처음에 PDF 파일로 만들어져서 레그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그 라이브러리 파일 가지고 저희가 챗봇 형태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 AI 쪽에선 저는 람마 70B 모델을 써서 프롬프트 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형, 그 다음에 구조화된 형식, 자유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표시가 되는 것들이 바로 문서 세트로 사용된 프롬프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롬프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의 종류를 표로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치면 아까 그 PDF 문서에는 4가지 여행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그렇죠?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이런 식으로 그 여행의 종류와 그 다음에 기간 이런 투어 유형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만들어진 레그를 사용한 거고요. 이번에는 스페인 여행의 참가자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여행의 참가자 목록을 알려달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스페인 여행의 참가자 목록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거버넌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일 주소를 제가 넣을 때 마스킹 처리했고요. 이 마스킹된 데이터가 메일 주소로 이렇게 X 표시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PI 정보들을 마스킹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기존 그 오토레그와는 좀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탈리아 여행의 일정표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보면요. 이탈리아 여행의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요약해서 각 일자별 어떤 여행인지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여행 참가자 중에 임의로 특정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매튜 로페즈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나오고요. 이메일 주소는 앞에서 PI 개인정보 식별에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XX 돼서 마스킹돼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아래쪽에 매튜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정확한지, 연락처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매튜 로페즈의 전화번호,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여행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항과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페인 투어 매니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왓슨엑스 AI를 활용해서 프롬프트 랩까지 해볼 수 있는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왓슨엑스 데이터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나보십시오.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는 엔진을 사용해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데이터들을 직관적으로 인제스트하여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정형 및 비정형을 가지고 AI에 확장하도록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원하여 AI 여정을 보다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왓슨엑스 데이터 프리미엄 데모를 보셨는데요. 비정형에서부터 시작해서 AI 활용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는 왓슨엑스 데이터 프리미엄입니다. 끝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